네, 조주빈의 뜬금포, 이 노림수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들 하십니다. 자, 오늘 정치데스크 어제에 이어서 조주빈 얘기로 시작합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고 악랄한 범죄 끝이 없었고, 어제도 정치데스크 시간에 조주빈과 관련해서 장시간 방송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못다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조주빈과 관련한 새로운 뉴스가 또 여러 개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어제에 이어서 들어가 봅니다. 자, 조주빈 어제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서 검찰에 송치가 됐죠. 종로경찰서에서 나올 때의 조주빈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남구 유포함이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범행 왜 하셨습니까?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자, 조주빈의 모습이죠. 어제 종로서에서 나올 때의 모습. 뻔뻔해요. 참. 표정도 그렇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렇고. 조주빈에게 지금 피해를 당한 여성, 공식적으로 나오는 숫자만 74명? 그 가운데 미성년자 16명. 그들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는 있었다? 없었어요. 뻔뻔하게 기자들 질문하는데 답변도 하지 아니한 채 검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주빈이 말이에요. 저 3명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손석희, 제가 존칭 생략할게요. 윤장현, 김웅. 근데 먼저 김 기자. 이 손 사장과 관련된 좀 뒷얘기가 전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세 사람 모두 사기 피해자로 알려져 있죠. 먼저 손석희 사장에게는요,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나 흥신소 사장인데 김웅 기자가 당신 가족을 테러하려고 행동책을 찾고 있습니다. 나 김 기자한테 돈도 받았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사실이라면 계좌 내역을 제시해라 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요? 금품 요구에 이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채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된 그 상황입니다. 자, 1,000만 원을 어제 사실 금액까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손 사장이 조주빈 측에 건넨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이제 금액도 좀 알려줬고.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JTBC의 손석희 사장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주빈이 제시한 이 텔레그램 내용이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이 돼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한동안 불안감에 떨었다. 조주빈의 금품 요구에 김웅과의 거래, 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송금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평론가,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협박 사건을 당했을 때 최선의 방책이 신고하는 거거든요. 신고를 하지 않고 조용히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점점 더 강도 높은 협박에 끌려다닐 수가 있는 것인데 손석희 사장이 조금 아쉬운 대응을 했고 다만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협박을 받으니까 너무 불안해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또 행동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손석희 사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고 또 이 사건 자체의 본질에서도 벗어난 사례이기 때문에 너무 손석희 사장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데 다만 일반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박을 당했을 때 최선의 대응은 신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손석희 사장 측에서는 너무 우리 가족들이 이제 불안감에 떨었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조주빈 쪽에 1,000만 원을 이제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 조주빈 얼굴 나오고 있네요, 마침. 참 많은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저 유치장 안에서도. 내가 이런 말 하면 이 뉴스의 흐름이 어떠하게 변화하겠지라는 것도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첫 답변이 뭐였어요? 손석희 이름 석자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유치장 안에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모양인데 조주빈이. 자, 그러면 손 사장 얘기에 이어서 김 기자, 이 윤장현, 김웅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이 타겟으로 삼은 대상자들에게 지금 가장 절박한 게 무엇인지 이거를 목표로 삼아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김웅 기자에게는요. 손 사장의 뺑소니 의혹 관련 영상을 주겠다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로 이제 김웅 기자가 1,500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건넸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USB를 건네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빈 USB였다는 거죠. 사기를 당한 거고요. 윤장현 전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왜 가짜 권양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내가 JTBC에 출연해서 해명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윤장현 전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수천만 원을 건넨 그런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조주빈의 목소리를 들으셨겠지만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물었을 때 손석희라는 이름부터 꺼냈는데요. 왜 이 세 사람 이름부터 이야기했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건 본질 자체를 뭔가 바꿔버리려고 했다. 좀 수많은 카메라가 이제 자기를 주목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사람들 주의를 끌 수 있는지 괜찮아 보이는지 그리고는 이제 그야말로 본질은 파렴치범이잖아요. 지금 잘못된 의심을 만들어줌으로써 네. 사실은 진행 가능성의 방향을 틀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찌질한 파렴치범이 아니야. 나는 노는물이 달라.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발언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과 경기대 교수죠. 이수정 교수도 자, 저 조주빈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해야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 잘 파악했던 것 같다. 저 조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손석희, 윤장현, 김웅 기자 3명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 세 사람을 향한 저 사기의 수법도 장윤미 변호사 네. 25살이에요. 저 조주빈이. 그런데 참 치밀하기도 했고 악랄하기도 했고 이게 뭐라고 좀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20대 중반에 청년이 벌인 사기 행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교묘하고 교활하고. 예, 그렇고요. 또 이 기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한마디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이 여성들에 대한 피해를 그렇죠. 이야기한 거잖아요, 기자들은. 예, 성착취 그 영상물에 피해자한테 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건의 본질 그리고 흐름을 바꾸려는 듯이 갑자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손석희, 윤장현, 김웅. 당연히 어떤 이 성착취 동영상에 대한 주목도가 다른 방향으로 튈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치밀하고 좀 교활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본인에게 이런 쏟아지는 관심도를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한가 동시에 내가 그냥 이런 잡범이 아니야. 나는 그냥 파렴치범에 불과한 게 아니라 아이쿠야. 내가 속이고 비방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손석희, 이런 아주 명망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과시욕 또한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양 변호사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저 조주빈이 그 여성들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잖아요, 사실상. 네. 그런데 저 영상 좀 계속 보여주세요. 조주빈 얼굴 좀 봅시다. 네. 예. 그런데 74명 지금 집계된 것만 피해 여성이 74명 74명인데 그 여성들은 저 조주빈 때문에 지금 잠도 네. 못 자고요. 어떤 여성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라는 증언까지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양 변호사는? 예. 제 생각에는 조주빈 씨의 머릿속에는 그런 계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행 법상에서는 예.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수사를 받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보면은 조금만 뭐 좀 버티고 수사를 받고 가면은 몇 년만 버티면 나는 또 잊혀질 것이고 아이쿠야.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해온 수법으로 보면은 예. 나는 이제 그러니까
과잉자, 과대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여론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나는 잊혀질 것이고 그렇게 몇 년만 버티고 나오면은 내가 감춰놓은 여러 가지 범죄 수익이 지금 우리가 밝혀진 것만 해도 지금 벌써 뭐 수십억 대 이르고 100억 얘기까지 네,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밝힐 수 없는 네, 금액들이 예. 지금 훨씬 많을 것이고 예. 지금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걸로 보면은 지금 밝혀진 것들 많이 해외로 도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나는 지금 이것만 모면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미 수년 동안 이 행위를 반복하면서 예. 사람들이 쉽게 속는 것을 본인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 뭐 그 윤장현 씨를 통해서 우리 수첩을 그러니까요. 보면은 네. 멀리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만 해도 그 유명한 시장도 속더란 말이죠. 허허.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경험치에서 나오는 야.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에 대한 자만심이 저 인터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네. 사실은 오늘 저도 그 인터뷰를 보고 사람들에게 그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그 평범성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무서움.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래서 왜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왜 나치 정범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범성에 대한 악마, 네. 거기 숨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말 그 느꼈던 전율이 좀 느껴지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전율이 느껴지는 사건이다. 몇 년 살면 나오면 되겠지? 네. 혹시라도 조주빈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번에 그렇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조주빈이요. 검거가 된 게 언제냐면 언제예요? 지난 16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열흘 전이네요. 열흘 전에 잡혔어요. 이 조주빈이. 근데 김 기자, 검거되기 한 달 전에도 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습니다. 불과 검거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왔는데요. 지난달 17일의 일입니다. 한 A 여성에게 접근해서 신분증,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얼굴, 신체 사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SNS 아르바이트 구인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과정인데 여기에서 신분증이나 얼굴, 신체 사진 등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미끼를 잡은 뒤에 직장에 이런 사진들을 유포하겠다. 그리고 나 새로 방 만들어서 클릭만 하면은 이거 바로 유포가 된다. 내 말을 안 들었다가 극단적 선택한 여성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뭔가 주저하고 걱정할 때마다 협박으로 뭔가를 얻어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 여성 말고도 사실 수많은 피해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 때 피해를 당해서 지금 고등학생인 한 학생이 있는데요. 그 끔찍한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본명은 조주빈이라고 하고 한 대학교 학보사 기자 출신. 그 기자로서 학보사 활동을 할 때 썼던 글도 공개가 됐는데 보면서 저는 진짜로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손이 떨려요. 네, 앞에서는 이렇게 선량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미성년자 토론을 다 공개해버리고 협박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고 하는 게 정말 화가 나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도구였다는 그런 생각에 너무 끔찍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감옥에서 평생 썩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와서 그 사람이 반성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얼마나 저 조주빈에 대해서 끔찍함을 느꼈으면 감옥에서 평생 썩었으면 좋겠어요. 저 조주빈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박사방 피해자, 좀 전에 이 목소리, 이 피해 여성이 아니고, 자, 박사방에서 피해를 입은 20대의 한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주빈이란 사람은, 글쎄요, 뭐, 일단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조주빈이 아예 틈을 주지 않아요. 사진을 보고 멘탈이 깨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주빈이 이 20대 피해 여성한테 막 잔혹한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성이 이걸 보면은 이 멘탈이 정상이 있겠습니까? 멘탈 깨지죠. 멘탈이 깨졌어요. 저요, 이 조주빈한테 지금 피해를 당해서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 원래 이름 갖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민번호까지 지금 바꾸겠다. 이렇게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의 그 신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얼굴 뭐 다 보셨잖아요. 내가 그걸 보니까 놀랐지만 참 허탈했다. 일단 나이가 어렸고 25살. 정말 평범하게 생겼더라. 나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실제 조주빈한테 피해를 당한 20대 여성의 증언이죠, 하평론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주빈이 사람을 속이고 지배하는데
정말 악마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마적인 그래서 재능. 어떤 사람한테 접근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가. 거기에 사람마다 각각의 그 사람의 빈틈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이용을 한 게 개인정보 이용하고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정보까지 다 빼내가지고 가족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노예로 만드는 이런 식의 범죄를 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내 개인정보, 가족에 대한 정보를 조주빈이 다 가지고 있는데 조주빈이 만약에 몇 년 있다 다시 사회로 나오면 나를 또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공포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건이 피해자는 항상 공포에 시달리는데 가해자는 발 뻗고 잠을 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예.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되고 예. 조주빈이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자체의 재미를 어떤 욕망 충족을 느끼는 악마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 사회가 조주빈이 이번에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의외의 말을 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손석희, 대면서 윤장현, 김웅. 지금 성범죄 사건인데 엉뚱한 사람들 이름을 댔잖아요. 현건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론 자체가 출렁출렁하고 네. 있잖아요. 조주빈 이거 자체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자기가 말 한마디 딱 던졌을 때 한국 사회가 거기에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눈앞에 띄는 모든 대상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것 자체에 엄청난 재능이 있고 쾌감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사이코 내지 어떤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그 피해 여성이 얘기하지만 내가 조주빈한테 피해를 당해서 나 이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나 주민번호까지도 바꾸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주빈은 저렇게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당연히 그로 인해서 그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양 변호사.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까지도 바꿔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성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신상을 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사건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의 아주 일부가 언론에 3초 정도 노출이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집에 몰려와서 막 항의할 정도로 전부 다 신상이 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초 나갔는데? 3초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신상이 정말 한번 이걸 하려고만 하면은 이제 모두 다 오픈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니까. 무섭네요. 이 개인정보를 누가 내 주민번호나 인적사항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큰 세상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해간 누군가 함부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엄격히 법을 제한할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행한 자에 대해서 엄격히 또 법을 제한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걸 1회 다운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회만 다운받은 경우에도 징역 70개월, 보호관찰을 10년 이렇게 하게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성만 하고 있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뭐 53.9%. 아이쿠야. 거의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거의 처벌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거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에 지금 조주빈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개인정보를 무슨 그 구청에서 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들 요원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완한 입법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주빈 지금 얘기 저희 반도 안 했어요. 한 반쯤 했을까요? 뭐 기가 막힌 조주빈의 아주 기막힌 얘기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자, 김 기자. 조주빈이. 남자들 이렇게 이제 회원으로 모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김 기자, 이 조주빈이 남성 회원들 모집할 때 뭘 미끼로 던졌다고요? 고액 회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요. 연예인 동영상도 있다. 이렇게 미끼를 던지곤 했습니다. 이 대화창을 다시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는데 박사가 연예인 누구누구의 업로드 완료, 고액방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공지를 하니까 그러면 현직 아이돌도 있냐? 뭐 이런 질문들도 쏟아졌겠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비싼 그 150만 원짜리 방에 어떤 것들이 있냐? 상상 이상의 것들이 있다. 오면은 연예인을 보여주겠다라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꼬신 겁니다. 여러 가지 한 거죠. 여러 가지 한 거예요. 조주빈. 남성들한테 연예인 영상이 있으니까 보러들 오세요. 이게 미끼 던지고. 근데 저 연예인 영상은 조주빈이 그 방에는 등급이 있었잖아요. 제일 비싸게 주는 거 150만 원짜리 방.
거기에 저 연예인 영상이 있으니까 보러들 오세요. 그럼 남자들은 실제로 150만 원 주고 저기 가입해서 이제 보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조주빈이 이용한 건데, 다음 그래픽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조주빈이, 자, 말씀드린 대로 연예인 영상 있어요. 그럼 일부 회원들이, 아, 진짜 연예인 영상 있는 거 맞아요? 물어봤을 거 아니. 그러면 이 조주빈이 어떻게 했냐면, 참, 보세요. 연예인들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지나 이런 개인정보를 그 연예인의 주민번호나 이런 거 올리면서 나 진짜 이렇게 연예인들 다 알고 있어라는 식으로 이 남성들한테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박사방 운영에 가담했던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고액방 150만 원짜리 방에서 연예인 영상을 실제로 본 사람은 있었다? 없었대요. 그거 듣지도 못했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였을 겁니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장윤미 변호사,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주 교활하죠. 왜냐하면 이제 150만 원짜리 방이면 굉장히 좀 고액입니다. 이 정도의 돈을 내면 이것도 이제 그 고액에 상응하는 영상물을 또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여성의 영상물로는 유인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연예인 영상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유인책이 되게 부족했다고 판단해서인지 연예인들의 또 주민번호, 주소 이런 인적사항 공개를 하면서 이것 봐라 내가 이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해당 영상물이 없겠느냐라는 식으로 또 유인을 한 겁니다. 이런 법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그 소지 해당할 여지도 크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범죄가 정말 다 걸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 자, 조주빈 얘기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래픽 준비돼 있어요? 주세요. 이런 겁니다. 25살 조주빈. 본인 나이에 한 배 이상을 늘렸네요. 50대 사업가 행세를 했답니다. 조주빈 25살이니까 95년생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요, 이 조주빈이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1993년에 있었던 그 금융실명제 대비하느라 내가 아주 혼이 났어요. 그러면서 중후한 50대 이미지와 사업가 면모를 막 부각을 시켰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93년이면. 95년생이니까. 50대 사업가 행세인 척했다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 조주빈이 텔레그램 속 박사와 현실의 조주빈을 약간 헛갈려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양 변호사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일관성이 있으려면은 계속 거기에 몰입이 돼야 되니까. 왜 연예인들도 연기를 하다 보면은 그 연기에 익숙해져요. 근데 빠져나오는데 힘이 든다고 하잖아요. 예. 아마 본인이 거기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금도 아마 거기에 취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입니다.